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방송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XRP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의견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XRP 투자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것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1년 정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자기는 존버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애교죠. 그러니까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2년, 3년, 심지어는 4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EC 소송 연장 때문에 제 마음이 충분히 상하셨을 거 제가 공감을 합니다. 복잡하죠. 이번 불장 트렌드를 놓칠 수도 있고 내년이면은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제 의견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팩트적인 요소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해 6월 14일에 SEC가 일반 증거 개시 연장 그 요청을 했죠. 그때 판사가 승인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든 거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도 리플사는 소송 절차가 늦어지면은 미국 내 우리 리플 사업 지장이 크다, 너무 크다. 그리고 SEC는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말했는데, 지금 리플 그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아직은 이제 파트너사들이 조금 좀 걱정을 해가지고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판사님이 60일 승인을 해줬잖아요. 일반 증거 개시 때. 그리고 이번에 전문가 증거 개시 기간 60일을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디스커버리 연장 그 익스텐션 가능한 게 총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을 못 하는데, 이번에 리플사가 28일 연장 요구를 했는데 판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승인을 해준 거죠. 이거는 판사 재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60일, 이번에 60일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을 못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해준 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SEC가 먼저 싸움을 걸었죠. 지금 일방적으로 SEC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증권 관련 서류를 못 내고 있는 와중에 또 연장을 했는데, 지금 판사님이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쯤에서는 이제 리플사가 28일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했으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28일 정도까지만 연장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SEC가 불리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8년 동안 리플사 문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안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라는 거 하나도 안 내고 있고 계속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이 케이스는 저는 합의로 간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요청을 그 연장 요청을 하면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지가 argue 하고 있는데, 이렇게 additional time 시간을 더 늘려준다 그래서 이번 소송 스케줄이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문제가 없냐? 이제 여기 보시면 has가 지금 그 캐피탈 그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It has to affect인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약식 판결이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케이스가 60일, 60일에서 총 120일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개월인데 어떻게 영향이 없어요? 지금 판사님이 이제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건데, 저도 한마디 했어. 예,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보고 그때 복잡한 마음으로, 지금 판사가 이제 신용을 잃고 있다,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어떻게 알겠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다면은,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게 합의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내년 정말로 이렇게 날 until March하고 May,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4일,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이렇게 갈 수가, 약식 판결 이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잠시만요.
매우 화가 난 이제 영국 XRP 홀더가 질문했습니다. 왜 3월에서 5월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내년 3월에서 5월이라고 한 이유가 약식 판결 초안을 만들어 주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뒤에 청문회가 다시 열린 다음에 판사가 다시 초안을 작성하는데 1주에서 2주가 걸린다. 그게 타임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3월에서 5월에 약식 판결 썸머리 저지먼트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판사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좀 궁색하다, 저는 그런 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호간도 나는 그게 뭐 I don't see how that is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제 반응을 보면은 왜 SEC한테 뭐 특별한 이제 그 이득을 주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랑 비슷하지 않냐 계속 빌빌대고 그러다가 갑자기 2주 만에 미친듯이 XRP가 올라갔다 이제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호간 변호사도 자기도 아마 이제 이제 연장을 할 때 아마 12월 중반까지 줄 줄 알았는데 이건 나도 왜 그런지 헷갈린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판사들이 SEC를 그러니까 비율을 엄청 맞춰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SEC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SEC 눈치를 보면서 계속 합의를 하라고 맞춰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저희보다 SEC라는 것을 훨씬 잘 알겠죠. 그리고 이번 케이스가 사실은 리플 대 SEC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암호화폐 그 법정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선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XRP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그만할까, 이제 뺄까, 이제 이런 고민들 분명히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항상 좋은 뉴스만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이제 그대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XRP 홀더이고 이제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 거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헤이즐넛 아이스 커피입니다. 목이 탔는데 마실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 전문가 그 이제 게시 증거가 이제 데드라인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타이밍이라든지 그 뒤에 안 되면은 이제 1월 전에 이제 약식 판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지금까지는 판사가 판결했을 때 2022년 1월 14일, 그 뒤에 약식 판결까지 3월부터 5월까지 3월부터 5월 사이까지 있을 수 있다. 이때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극적으로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쭉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누가 된다 이제 그렇게는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 합의가 결국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합의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XRP 리치 스탯을 잠깐 보고 가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상위 1%를 보시면은 이제 6만 개만 있으면은 이제 상위 1%입니다. 예전에는 훨씬 많아야 그래야지만 이제 1%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 9만 개였나 그랬을 거예요. 0.5%는 13만 개 넘었었는데 지금 계속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댓글을 이제 항상 보라고. 왜냐면은 그 중에 이제 XRP 홀더분들도 이제 대부분 진성 홀더분도 많고 예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6월 달에 그때 이제 일반 증거 개시 연장되었을 때 자기 생각에는 그 뒤에 60일 또 연장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60일이 또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분 말로는 이제 다들 털고 나갈 때 그때가 상승할 거다. 지금 많이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XRP 차트가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XRP는 이제 맞추기가 상당히 고난이도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여기 보시면은 그때 그 소송 때문에 다 망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투기적인 밸류로 2,500원, 600원까지 갔나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투기적인 가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간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 한번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팔겠다, 조금 기다리겠다. 나는 어차피 몇 년 동안에 장투할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말씀드렸고요. 송보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제 바이낸스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이게 지금 3억길 넘게 받았는데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하나로 거의 한 2천억, 1,800억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래소에 있는 돈은 이제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래소를 무조건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래소를 쓸 때도 메이저 거래소 여러 군데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4개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거래소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개인 지갑도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거래소 메이저는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개인 지갑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주는 게 맞는데 그 이제 아직은 암호화폐라는 산업에 있어서 아직은 그레이 에리아 그 회색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거래소를 쓰는 이유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약속했던 건 스파크니까 스파크는 주겠다. 송보드는 원래 계획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사실 뭐 개인 지갑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그 송보드라든지 엑스파이 에어드랍 문제가 없는 거였잖아요. 저도 지금 일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러 메이저 거래소 그리고 지갑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렇게 좋지 못한 게 뭐 파지티브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